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10월 산신인문학 주제로 주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술은 미신인가? 주술과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월 산신기도제 안내 영상과 함께 산신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의 정신적인 정신적 자산, 또 이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심 주제는 이제 산신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정신 원형,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에너지가 되는 이 산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선 지금 예비 후보인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손에 왕자라는 글자를 새기고서 그 선거 토론회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른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이제 미신이다, 손에 왜 왕자를 새기냐, 거기에 또 언론들도 또 거기 같이 또 거들어서 무슨 윤석열은 그 미신이나 주술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논쟁을 보면서 참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실생활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힘들이 사실 일상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미신이라고 치부를 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뭐 지금은 과학시대인데 무슨 그런 부적을 믿느냐고 하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길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수준, 언론 수준이 여전히 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술, 참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죠. 주술의 역사는 인류 역사 시작을 했어요. 인간이 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 그리고 불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빠른 그 인류사의 발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 400만 년 전, 그 불의 사용과 함께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이제 언어가 조금씩 발달을 하면서 함께 발전한 것이 이 추상적 사고였는데, 이 추상적 사고에 힘을 준 것이 바로 주술이에요. 그래서 태양이나 어떤 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고, 그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힘,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그 숭고한 마음을 갖는, 그게 이제 주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주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그 초자연적인 존재라든지 아니면 신비적인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 또는 현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겪는 길흉화복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초자연적인 방법을 일으키는 그 방법으로서 이 주술을 뭐 행위신앙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관념, 체계,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종교학에서는. 근데 이제 영어로 주술을 이제 보통 이제 매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마술이라고 하죠. 근데 주술과 마술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종교학 또는 이제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마술은 뭐 어떤 신비적인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게 마술인데, 이 주술은 우리 인간의 인류와 함께 시작된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애니미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이제 생활의 하나의 영역으로 장착했던 뭐 풍수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주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술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어쨌든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그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술은 약간 종교적인 신앙에 좀 가깝고요. 이 마술 또는 마법은 약간 어떤 공상? 뭐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서양은 주로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많이 가깝고, 동양은 주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가깝죠. 지금 이제
술수, 그러니까 신비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중에서도 점을 보거나 아니면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이제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술수라고 하는 용어로 합니다. 술수. 기술할 때 술자하고 숫자 수. 그래서 어쨌든 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 또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신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아주 음습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그려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주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주술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미신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술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예요. 그러니까 주술이 뭔지도 모르고 주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주술에 대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미신이에요. 종교학적으로 주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종교학도 그렇고, 특히 인류학, 문화인류학에서 이 주술의 발전이 인류 문화의 발전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술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근대에 그 연구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제가 이 책의 주제는 이제 황금가지예요. 나무의 가지인데 이제 골든 버브라고 해서, 근데 부제가 주술과 종교예요. 제가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그 주술과 종교라고 하는 책인데, 황금가지 굉장히 제가 오래간만에 이 책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은 게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으니까요. 책이 굉장히 오래됐죠. 뒤에 가격을 보니까 3,000원이네요. 수십 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이제 알겠는데, 이게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권인데,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가 쓴 이 황금가지는 이 주술과 종교와 관련해서 최고의 역작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렸고요. 그리고 종교학 또는 문화인류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책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의 그 네이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전승의식, 그러니까 사제,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죠. 어떤 주술을 행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제 그런 사제를 이제 앞에 사제가 다음 사제 후계자에게 이제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제 전승 의식에서 사용되던 이제 그 일종의 그 도구가 황금가지예요. 황금빛 나는 이제 가지인데, 그 황금빛 나는 그 가지가 인류학적으로 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유럽의 다른 이제 그 유사한 부족의 이제 신화나 전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시작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책에서 4장에 보면 주술과 종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주술과 종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술이 뭔지도 모르고 주술을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술을 함부로 미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는 주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무식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이 뭔지를 모르면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장독 위에 물을 떠놓고 절을 하는 행위를 미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본인도 미신을 믿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주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주술에 관한 전반적인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에 이게 13권의 책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축약을 해서 낸 책이 1, 2권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프레이저가 이 책을 쓴 게 1890년이에요. 1890년에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수백만 권이 걸렸으니까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문화인류학이나 종교학에서는 이 프레이저의 황금가지가 주술에 대한,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그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술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주술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술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와 과학이 발전했다라는 게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이거 이제 주술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공감 주술, 그다음에 감염 주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방 주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네이숲에서 이루어졌던 사제전승 의식과 비슷한 다른 나라의 그런 설화들 또는 이제 전설들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인도의 자료들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떡갈나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나무를 그 성황당에 보면 성황나무라고 보통 우리가 모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때 이전에는 그 성황당 주변에서 뭐 제도 지내고 했던, 그래서 나무에 어떤 혼령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주술적인 의식이 우리나라에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가지 자체가 나무에 뻗어나온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게 이제 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황금가지라고 하는 특별한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나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 식물체를 이용해서 정령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이 주술의식이 굉장히 큰 어떤 인간 인류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담아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 기초적인 어떤 그 이해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물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텔레파시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서로의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뭐 동시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우리가 흔히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감 주술. 그래서 이 프레이저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공감 주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느낌을 같이 공유하거나, 또는 이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어떤 힘을 보내주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제 이런 공감 주술이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공감을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이제 공감 법칙이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데, 이 공감 주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이 책에서 사실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저자 프레이저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주술을 통해서 그 중세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기에는 이런 어떤 주술행위를 전부 금지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가톨릭 문화의 그 기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신인류학적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뭐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그 종교 재래, 그 다음에 그 가톨릭에서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그리고 초기의 다신교 문화, 그러니까 초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식은 다신교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라는 유일신교는 사실상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앞에 그 산신인문학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어떤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리고 다신교와 같은 이런 어떤 주술적인 의식이 이제 정신적으로 축적되면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신교도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프레이저가 소심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서는 이 책, 자기가 그 13권의 방대한 저서를 쓰고 이제 축약본을 다시 또 썼는데요. 거기서는 그 부분을 뺐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이 보이지 않는 저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주술에 대한 어떤 그런 근원적인 어떤 동기 또는 에너지,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결국 신화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죠. 우리는 뭐 대동제 같은 것들이 있죠, 한국에. 이걸 통해서 이제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을 했다.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은 뭐냐? 결국 이 주술이에요. 주술이 없으면 종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 특히 샤머니즘은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샤머니즘에만 머물러 있으면 제도화되지 못하는 이제 원시 종교 형태로 남아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떤 이제 특별한 가르침을 전한 그 교회, 그 종교의 창시자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기반, 뭐 신학이라든지 교리가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이제 고등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 중에서 이 주술이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 책을 다시 한번 덕분에 이제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 황금가지가 이제 뭐 신화학이라든지 뭐 인류학, 문화인류학, 뭐 민속학, 종교학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 책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주술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 굉장히 전문적인 어려운 걸로 쓴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장편소설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편해요. 양은 좀 많긴 해도. 그래서 주술의 기원, 그리고 신화와 종교의 기원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 같은 거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입문서예요. 종교를 갖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런 어떤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주술적인 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술이라고 하는 건 절대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미신이 뭐예요? 뭐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으니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건 전부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 모든 걸 다 증명하고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했어도 인간의 과학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업적을 아무리 합해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과학은 인간의 삶과 죽음조차도 해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적인 주술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전문 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뭐 전문적인 어떤 뭐 학문적인 어떤 깊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잘못 알고 있는 주술에 대한 그 오해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주술을 여전히 미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회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미개한 사회예요. 주술을 미신이라고 부른다?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랬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가 없어도, 한국에 대한 샤먼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그런 샤먼들이 사실 지금 없잖아요. 무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즉,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미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럽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이나, 물론 이제, 유럽이, 그런 지금의 현대, 인류, 문명의 어떤, 지적인 축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콘텐츠들을 쌓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편협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충분히 이미 정립이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학문적인 어떤 또 하나의 발전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막아나는 이렇게 막 재단을 해서 뭐는 미신이다 이렇게 탁탁 끊어버리는 이런 것이 결국 한국 사회를 지금 갈아막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지금 일어나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내 편 갈라서 서로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미 뭐 재판이라든지 법적으로 이미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조차도 아니라고 우기는 뭐 그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이런 비이성적인 사회가 됐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주술을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 어찌 보면 그들 수준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많은 그 문화적인 또 지식적인 것들을 축적해온 과학기술의 축적 과정을 보면 그 밑바닥엔 주술이 있었다. 결국 주술이 인간의 창조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문명 전환기에 있는 지금 인류가
또 새로운 어떤 문명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바로 이 주술이 굉장히 큰 힘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산신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 8천여 년 동안 지녀왔던 우리의 정신적인 그 어떤 축척, 유산의 축척들이 다시 한번 큰 힘을 발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17일. 10월 산신기도제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30분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산신 영성, 또 산신 신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실 분,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 또 한국인의 정체성에 새롭게 또 자신을 찾아보고자 하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